K은행 강남 본점. 통유리를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눈부시게 비추는 곳이었다. 매일 오전 9시 5분. 기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한 남자가 그 빛나는 공간으로 들어섰다. 남자의 이름은 박만복. 강남구 일대에서는 이미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지만 이 순간 K은행 로비에서 그는 그저 노인이었다. 키가 작달막하고 어깨는 약간 굽었으며 다소 빛이 바랜 짙은 색 계량, 한복 차림에 낡은 등산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늘 그랬듯이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언제나 같았다. 로비 구석에 마련된 고객 서비스 코너. 정확히는 그 코너 옆, 마치 장식처럼 놓여있는 믹스커피 자판기 앞이었다. 또 오셨네, 믹스커피.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 김주임이 턱을 치켜들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옆자리 남직원 이대리는 시선을 주지 않고 키보드만 두드리면서도 피식 웃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이른 아침 로비에 흐르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처럼 박노인의 주변을 맴돌았다. 듣지 못한 척 박노인은 자판기 앞에 섰다. 동전도 카드도 필요 없는 은행의 무료 서비스. 하지만 박노인에게 이 한 잔은 세상의 어떤 명품 커피보다 값진 것이었다. 버튼을 누르자 종이컵에 황금빛 갈색 액체가 쏟아져 나왔다. 코끝에 닿는 달콤하고 인공적인 향. 박노인은 종이컵을 보온병 뚜껑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다. 이 믹스커피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50여 년 전 가진 것이라곤 허름한 새빵뿐이었던 시절. 그의 아내는 추운 새벽 일을 나가기 전 늘 이 믹스커피를 타주곤 했다. 만복 씨, 이거 마시면 힘이 불끈 솟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응원이었다. 지금은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그는 수십 개의 빌딩을 가진 갑부가 되었지만 그날의 믹스커피 맛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초심을 일깨우는 매일의 의식이었다. K은행 강남 본점의 지점장인 정태식 씨는 요즘 극도로 예민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본점 평가에서 톱클래스를 기록했고 다음 달 본사 임원 승진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정 지점장의 눈에는 지점 로비의 모든 것이 곧 자신의 점수로 보였다. 그의 지로는 은행은 금융의 성전이며 로비는 VIP 전용 라운지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완벽한 성전에 유일하게 흠집을 내는 존재가 바로 박노인이었다. 지점장님, 믹스커피 어르신 또 오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정 지점장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정 지점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미간은 이미 팽팽하게 구겨져 있었다. 보안팀은 뭐 하는 건가? 공공장소 무단 이용 금지 포스터는 왜 붙여놓은 거야? 어제 내가 뭐라고 했지? 고급스러운 분위기. 하지만 어르신, 저희 은행 고객이시기도 하시고 아직 명확한 규정 위반은 없어서요. 비서실장이 난감해하자 정 지점장은 믹스커피 자판기를 응시하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 낡은 한복 차림의 노인이 이 로비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자네는 모르겠나? 고장 믹스커피 한 잔 때문에 우리 지점에 격거이 떨어지고 있잖아. 당장 고객용 믹스커피를 없애든지 아니면 그 노인에게 정중하게 불편함을 전달해. 정 지점장은 박노인을 노골적으로 믹스커피 거지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은 이미 그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다. 박노인은 그들이 애써 조성한 최고급 VIP 라운지 분위기를 망치는
가장 거슬리는 흠이었다. 직원들은 승진의 눈이 먼 지점장의 눈치를 보며 박 노인에 대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 노인은 매일 오전 9시 5분 은행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을 향하는 시선들을 감지했다. 때로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긴 눈빛이었고, 때로는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었다. 어휴, 또 오셨네. 저 양반은 매일 저 믹스커피 한 잔 때문에 은행에 온대. 집도 없나? 그러게 말이야. 저 냄새 나는 한복 좀 봐. 우리 은행 이미지 다 망치네. 지점장님 신경 쓰이실 텐데 누가 좀 내보내면 좋겠어. 데스크의 김 주임과 이 대리는 박 노인이 자판기 앞에 서 있는 동안 입을 가리고 서로에게 속삭였다. 그들의 눈은 박 노인의 낡은 옷차림과 손에 든 보온병을 번갈아 쳐다보며 경멸을 뿜어냈다. 박 노인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귀가 어둡지도 눈치가 없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마치 로비의 흔한 조형물이라도 되는 양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묵묵히 믹스커피를 보온병 뚜껑에 옮겨 담고 로비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향했다. 테이블에 앉아서도 직원들의 시선은 그를 쫓았다. 일부러 큰 소리로 VIP 고객 응대에 더 신경 써 라고 외치거나 박 노인을 지나치면서 어깨를 부딪히는 척하는 경우도 있었다. 박 노인은 그 모든 경멸을 감내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천천히 홀짝였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믹스커피의 맛은 50년 전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의 고난과 현재, 자신이 겪는 조롱이 묘하게 뒤섞인 맛이었다. 박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의 빌딩 숲을 응시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낡은 옷차림과 믹스커피. 그것은 곧 돈 없는 노인이라는 낙인이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마음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지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경멸이 언젠가는 큰 불꽃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그 불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공간을 지배하는 오만한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오늘도 오전 9시 5분. 박 노인은 그 모든 경멸을 침묵하며 감내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곧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임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K은행 강남 본점에 초비상이 걸렸다. 오늘은 K그룹의 이종혁 회장이 방문하여 수천억 원대의 신규 투자를 논의하는 날이었다. 이종혁 회장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인물이었고, 그의 마음에 들면 정태식 지점장의 임원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정 지점장은 로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애썼다.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빛났고 직원들은 최고의 미소를 연습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가장 거슬리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평소처럼 믹스커피를 타서 로비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박만복 노인이었다. 낡은 한복 차림의 박 노인은 아무리 봐도 최상위 VIP 전용 라운지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정 지점장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저 노인 왜 아직도 저기 있는 거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정 지점장은 비서실장에게 으르렁거렸다.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박 노인을 바라봤지만 쉬이 다가가지 못했다. 박 노인은 매일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사라졌기에 강제로 내쫓을 명분도 없었다. 이종혁 회장의 차량이 은행 입구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정 지점장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는 직접 박노인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얼굴에는 강압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르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 날이라고요. 이런 중요한 날에 어르신의 이런 모습은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의 격에 맞지 않습니다. 정 지점장은 마치 귀찮은 팔이라도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다. 박 노인은 눈을 들어 그를 응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늙었지만 깊고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다. 박 노인은 그저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지금 중요한 고객을 맞이해야 합니다. 부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정 지점장의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이 역력했다. 바로 그때 이종혁 회장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로비 문을 막 들어서는 모습이 정 지점장의 시야에 들어왔다. 절호의 기회다. 정 지점장은 마치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듯 박 노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정 지점장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박 노인의 믹스커피가 담긴 보온병 뚜껑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 작은 믹스커피 잔을 로비에 눈부신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내려쳤다. 쨍그랑. 유리잔이 아니었지만 종이컵과 플라스틱 뚜껑이 부딪히며 나는 소리는 이 고요하고 고급스러운 로비에서 엄청난 소음처럼 울려 퍼졌다. 믹스커피의 황금빛 갈색 액체가 흰 대리석 바닥 위에 튀었다. 달콤한 냄새가 순식간에 역한 냄새로 변하며 퍼져나갔다. 박 노인은 튀어오르는 커피 물방울을 맞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과 막 들어선 K그룹 이종혁 회장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혔다. 정 지점장은 자신의 행동이 완벽한 정리였다고 생각하며 마치 승리감에 찬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런 더러운 물건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팀, 당장 이 지저분한 것을 치우세요. 어르신, 다시는 저희 은행에서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는 어르신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닥에 쏟아진 커피와 자신을 경멸하는 정 지점장, 그리고 수군거리는 직원들을 차례로 응시했다. 이종혁 회장 또한 이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다. 박 노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을 뿐이다. 그리고는 쏟아진 커피를 한 번 더 물끄러미 바라본 뒤 나지막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섬뜩한 한마디를 남겼다. 그 더러움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정 지점장은 박 노인의 마지막 말을 비웃었다. 겨우 믹스커피 한 잔 때문에 무슨 대가, 늙은이의 허세군. 그는 박 노인의 낡은 등산 모자를 쓴 뒷모습을 비웃으며 이종혁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잠시 지저분한 것을 정리하느라. 이종혁 회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로비로 들어섰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다. 박 노인은 낡은 개량 한복 차림으로 K은행의 빛나는 로비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그의 등 뒤에서 정 지점장은 자신의 승진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하며 희열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박 노인의 섬뜩한 경고는 단순한 노인의 푸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 지점장의 인생을, 그리고 K은행 강남 본점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치명적인 실수였음을 그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K은행 강남 본점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정태식 지점장은 어제 K그룹 이종혁 회장과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친 덕분에 들뜬 기분이었다. 이제 임원 승진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로비에서는 어제 철거된 믹스커피 자판기 대신 훨씬 고급스러운 원두커피 머신이 은은한 향을 풍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오전 9시 정 지점장은 지점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본사 법무팀에서 갑자기 저희 지점으로 오셨습니다. 뭐라고? 본사 법무팀, 무슨 일인데 그래? 정 지점장은 의아해했다. 그가 비서실장과 함께 로비로 나서자 싸늘한 표정의 본사 법무팀장과 2명의 변호사가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정태식 지점장님 되십니까? 법무팀장이 굳은 얼굴로 물었다. 네, 제가 정태식입니다. 무슨 일로? 법무팀장은 대답 대신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정 지점장의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봉투에는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정 지점장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라니? K은행 강남 본점은 이 지역 핵심 점포였고 본사 차원에서 장기 임대 계약을 맺은 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앞으로 7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제부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계약서 제7조,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로비 등 공용 공간에 무단 변경 및 임대인에게 모욕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하여 해지되었습니다. 정 지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욕적인 행위, 로비 공간 무단 변경. 그의 뇌리에 어제 자신이 박 노인의 믹스커피 잔을 쳤어. 바닥에 쏟아버리던 장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박 노인이 남긴 섬뜩한 한마디. 그 더러움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임대인이 누굽니까? 정 지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법무팀장은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내 임대인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정 지점장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다. 박만복. 그 이름이 정 지점장의 심장을 강타했다. 박만복. 어제 자신이 더러운 노인이라며 믹스커피 잔을 쏟아버린 그 낡은 한복 차림의 노인. 그가 바로 이 K은행 강남 본점 건물의 임대인이었다니. 정 지점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약서를 빼앗아들고 다시 확인했다. 서류에는 박만복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가 소유한 수십 개의 부동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강남의 주요 상업용 빌딩들이 그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박만복은 재계에 숨겨진 거부, 빌딩 왕 박만복 회장이었다. 말도 안 돼. 그 늙은이가 그 믹스커피 거지가 건물주라니. 정 지점장은 비명을 질렀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이 그의 비명을 듣고 경악했다. 그들이 매일 믹스커피 거지라며 수군거리고 무시했던 그 노인이 자신들이 일하는 은행 건물의 주인이었다니. 법무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회장님의 변호인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임대 계약은 해지 통보되었으며
귀사는 60일 이내에 본 건물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60일. K은행 강남 본점은 단순한 지점이 아니었다. 이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핵심 자산 수백억 원이 관리되는 최중요 거점이었다. 갑작스러운 임대 계약 해지는 K은행 전체의 금융 거래와 자산 관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자명했다. 특히 정 지점장의 승진 심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 사태는 단순한 지점 문제가 아니라 본사 존폐 위기로 비화될 것이 분명했다. 정 지점장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곧 지점의 폐쇄를 의미했다. 지점이 사라지면 그의 승진은커녕 은행원으로서의 경력 자체가 종결될 것이었다. 아니, 해고였다. 그의 오만함이 한 잔의 믹스커피를 쏟아버린 치명적인 실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다. 지점장님, 그럼 우리 지점 문 닫는 거예요? 옆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직원들의 얼굴에서도 공포감이 번져나갔다. 그들도 정 지점장과 함께 박노인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들이었다. 지점이 문을 닫으면 그들의 일자리도 사라지는 것이다. 정 지점장은 당장 본사 강성철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회장은 이미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정 지점장,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박만복 회장님에게 임대 계약 해지 통보라니. K은행 전체가 위태로워졌어. 당장 해결해. 당장 박만복 회장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네는 물론 이사들과 임원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정 지점장은 수화기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감당할 수 없었다. 박만복 회장.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이름뿐이었다. 정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 직원을 소집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승진의 눈먼 야망가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절박한 남자의 그것이었다. 전 직원, 지금 당장 박만복 회장님 거처를 수소문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그리고 모두 나를 따라간다. 정 지점장은 공포에 질린 직원들을 이끌고 은행 문을 나섰다. 그들의 목적지는 믹스커피 노인의 초라한 집이 아니라 강남 최고 부촌에 자리한 박만복 회장의 저택이었다. K은행 강남 본점의 전 직원들은 정태식 지점장의 지시로 박만복 회장의 거처를 수소문했다. 그들이 알아낸 주소는 강남 최고 부촌의 으리으리한 저택이었다. 믹스커피 거지라 불렀던 노인의 집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규모와 위엄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저택 앞에 도착한 정 지점장과 직원들은 경비원에게 박만복 회장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회장님은 지금 아무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다. 정 지점장은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지만 경비원은 단호했다. 돌아가십시오. 회장님은 만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정 지점장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뒤에는 존폐 위기에 처한 은행과 생계가 걸린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있었다. 정 지점장은 결국 직원들과 함께 저택 대문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흘렀다. 초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직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로비에서 박노인을 조롱하고 경멸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후회만이 가득했다. 낡은 한복을 입은 노인이 아니라
재계의 거물 박만복 회장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록 박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 지점장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경비원에게 매달렸다. 회장님께 제발 저희가 간절히 사죄드리고 싶다고 전해 주십시오.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결국 경비원이 안으로 들어가 박 회장에게 전가를 전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다시 나타나 말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정 지점장과 직원들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박만복 회장의 저택 안은 박물관을 연상시킬 정도로 고풍스럽고 웅장했다. 하지만 정 지점장과 직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박만복 회장에게 고정되었다. 박 회장은 어제와 달리 최고급 양복 차림이 아닌 편안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정 지점장은 망설임 없이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뒤를 따라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로비에서 박 노인을 조롱하고 수군거렸던 김 주임과 이 대리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글썽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울먹였다. 어제의 제 무례함은 100번 사과드려도 모자랍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 지점장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를 따라 모든 직원들도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들의 모습은 어제의 오만했던 은행원들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련한 사람들이었다. 박만복 회장은 침묵하며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분노도 읽히지 않았다. 그저 싸늘하고 냉정한 표정이었다. 내가 어제 뭐라고 했지? 그 더러움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라고.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무게는 거대했다. 나는 돈 때문에 이 건물을 임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들이 나를 믹스커피 거지라며 무시하고 조롱할 때마다 나는 인간적인 존중의 가치를 생각했소. 박 회장은 한참의 침묵 끝에 계약 해지를 철회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로비 전체를 휘감을 만큼 강력했다. 계약은 유지할 수 있소. 하지만 나를 모욕했던 당신들 모두에게는 대가를 치러야지. 정 지점장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기다렸다. 첫째, 박 회장은 정태식 지점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은행을 더럽힌다며 쫓아낸 정 지점장과 어제 나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관련 직원을 당장 인사 조치시키시오. 특히 정 지점장은 정 지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좌천은 곧 승진 심사 탈락은 물론 사실상 은행원으로서의 경력 종결을 의미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러나 그는 반항할 수 없었다. 지금은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둘째, 박 회장은 로비에 믹스커피 자판기가 있던 자리를 떠올리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 은행 로비는 고객을 존중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치운 믹스커피 코너 대신 나처럼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존중의 라운지를 만들 것. 강성철 K은행 CEO는 박 회장의 조건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직원들의 좌천은 피할 수 없는 대가였지만 존중의 라운지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님, 라운지라니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요. 나처럼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도 은행,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뜻이요. 가장 안락한 의자와 테이블을 비치하고 믹스커피를 포함한 다양한 음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어르신 고객들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박 회장의 조건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질적 가치가 인간적 존중이라는 가치 아래에 있음을 은행에 강요하는 것이었다. 돈이 아닌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로비 한복판에 상징적으로 박아 넣으라는 명령이었다. K은행 강성철 CEO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지점의 존속을 위해, 그리고 은행의 미래를 위해 이 굴욕적이지만 동시에 정의로운 조건을 수락해야만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희 K은행은 회장님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새로운 K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박 회장은 무릎 꿇은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돈이 아닌 존중을 얻어낸 승리의 순간이었다. 박만복 회장의 조건이 수락된 후 K은행은 전례 없는 변화의 폭풍에 휩싸였다. 며칠 후 은행 내부 통신망과 금융업계에는 충격적인 인사이동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정태식 지점장, 지방 외곽 지점 평직원으로 좌천 발령. 어제까지 강남 본점 지점장으로서 임원 승진을 목전에 두었던 정태식은 모든 지위를 잃고 후 인적 드문 지방 소도시 지점의 평직원으로 전보 발령되었다. 그를 따르며 박노인을 조롱했던 김주임, 이 대리를 포함한 관련 직원들도 모두 외곽 지점으로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났다. 그들의 화려했던 승진 가도는 단 하나의 오만함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정태식 지점장은 고가의 양복을 입은 박만복 회장에게는 굴종했으나 낡은 한복을 입은 박노인을 무시했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것이다. 그는 침묵 속에 짐을 꾸려 강남을 떠났다. 그의 오만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좌절감과 후회만이 가득한 텅 빈 얼굴만 남았다. K은행 본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고객 존중 캠페인을 선포했다. K은행 CEO 강성철 회장은 박만복 회장에게 직접 찾아가 다시 한번 사죄하고 어르신 존중 라운지를 전 지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시각 K은행 강남 본점 로비에는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었다. 믹스커피 자판기가 있던 구석 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은은한 조명과 벨벳 소재의 안락한 1인 소파 여러 개가 놓였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믹스커피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차와 다과가 정갈하게 준비되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문으로 개방된 이 공간에 어르신 존중 라운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점이었다. 라운지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걸려 있었다. 박만복 회장이 직접 요청한 문구였다. 존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제 로비의 직원들은 더 이상 어르신 고객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라운지로 안내했다. 은행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차갑고 오만했던 로비는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박만복 회장이 다시 K은행 로비를 찾았다. 이번에는 최고급 양복이 아닌 어제와 같은 낡은 개량 한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믹스커피 거지라 부르지 않았다. 로비의 모든 직원들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들의 인사는 더 이상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사태를 겪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존중을 배우게 된 이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새로 생긴 어르신 존중 라운지로 향했다. 그는 가장 안락한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준비된 믹스커피를 직접 타서 보온병 뚜껑에 담았다. 달콤하고 익숙한 향이 코끝에 닿았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커피를 홀짝였다. 믹스커피 한 잔. 어제까지는 경멸과 모욕의 상징이었던 이 커피가 이제는 존중과 배려의 상징이 되었다. 박 회장은 커피를 천천히 음미했다. 이 한 잔의 믹스커피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적인 존중의 가치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달콤한 증거였다. 그의 복수는 건물을 빼앗는 물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 대신 존중을 얻어내는 영혼의 복수였다. 그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진정한 VIP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가 원한 것은 특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마땅한 존중이었다. 박 회장은 라운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그 빌딩들의 소유주는 그였지만 그는 결코 물질적인 부부에만 가치를 두지 않았다. 진정한 부는 인간적인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한 잔의 믹스커피를 통해 세상에 증명했다. K은행의 로비에는 이제 따뜻한 믹스커피 향기와 함께 사람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 박 노인은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의 오랜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믹스커피가 마침내 온전한 의미를 되찾았음을 느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